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가 심도 있게 잘 진행되고 있죠. 자, 우리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실력을 좀 배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유권 파트를 공부했는데 소유권에 공유 문제가 두 문제가 공유와 합의 문제가 남았는데 그걸 해결하고 이 용익물권으로 이번 시간에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130페이지. 자, 14번 문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다. 요즘에 요게 시험 문제가 종종 잘 나옵니다. 몇 번 등장했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게 뭔 얘기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이것은 자, 이 공유로 등기가 돼 있지만은 내부적 관계에서는 구분소유 관계예요. 내부적 관계, 공유자 간의 관계. 내부적 관계에서는 구분소유 관계고, 구분소유. 그리고 외부적 관계, 등기는 공유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적 관계에서는 공유 관계죠. 그러면 이 등기가 공유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등기는 공유 등기는 상호 명의 신탁 등기라고 그러죠. 상호 명의 신탁 등기다. 자, 구분 소유 등기 대신에 공유 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적 관계에서는 공유 관계니까 이건 분할 청구 대상이 아니죠. 왜?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분할 청구권 없다라는 거. 이미 어느 부분을 당신 거고 어느 부분은 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등기는 공유 등기 해놨지만 그래서 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아닌데 이건 내부적 관계에서는 공유 관계예요. 그러면은 제3자 관계에서는 제3자에게는 이 공유 관계로서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제3자에게는 공유 관계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보존행위 이런 거 각자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전부의 보존행위를 행사할 수 있죠. 전부 전체에 관해서 보존행위를 제3자가 만약에 침해하고 있을 때는 전부에 관해서 보존행위를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건물을 철거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각자 할 수 있죠. 제3자한테는 이런 것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다 그럽니다. 자, 풀어볼까요?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맞고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을의 방해행위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자기의 특정 구분 소유 부분이니까 다른 구분 소유자가 방해했을 때는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죠. 2번도 맞고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병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3자 관계에서는 전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존행위로서 전부에 그러면 방해하고 있더라도 갑은 자기 특정 부분이 아니에요. 을의 특정 부분이라 하더라도 병한테 건물을 철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갑은 병에게 공유물로 보존행위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 정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간과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다. 자, 이거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고 해서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죠.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구분소유하기로 이 표상이 됐을 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걸 표상이 됐을 때만 인정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지분을 취득했을 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표상이 안 됐을 때는.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에 신축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이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이거 특정 부분을 신축한 경우에 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그 갑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런다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여서 경매를 통해서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되면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시한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을 취득할 수 있다. 5번도 맞았죠. 틀린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15번 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합의에 관해서 자 기억번 합의는 수인의 조합체로서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한 형태이다. 자 여러분들 조합재산 동업자들 간의 재산 형태가 합의재산이다 그러죠. 그러면은 기억번 맞았죠. 니은번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맞았죠. 니은번도 맞았죠. 디귿번 합의물의 처분 변경은 합의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죠. 합의물의 처분 변경. 그러면 디귿번도 맞고. 니을번 합의 지분의 처분은 합의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합의 지분의 처분은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공유 지분의 처분과 틀리죠. 공유 지분의 처분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합의 지분의 처분은 합의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니을번 틀렸죠. 미음번 조합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조합이 해산했을 때만 공유물의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죠. 그러면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합의물의 분할 청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미음번 틀렸고 피읍번 합의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합의물을 양도로 조합재산이 얻게 된 때는 조합체가 해산이 있게 된 때이다. 그렇죠. 이런 합의관계가 종료되는 건 합의물로 양도가 됐다든가 전부 양도가 됐다든가 또는 조합이 해산했을 때는 합의관계가 종료되죠. 동업관계가 끝났을 때는.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니을과 미음. 자,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 하면은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에서 생기는 거죠. 토지를 자기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고 지역권은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 일정량을 이용하는 걸 지역권이라고 하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설정자의 토지나 건물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하죠. 아무튼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용익물권이죠.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얘기죠. 자, 틀린 것은 지상권에 관한 1번 문제. 1번 지상권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상권에서는요 수선 의무가 지상권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1번 맞았죠. 상당한 기간의 내구력을 가지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경광건물의 소유 목적. 경광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이죠. 30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30년으로 올랐습니다. 미만으로 했을 때는 30년이죠.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어도 30년이고 그러면 2번 맞았죠. 한번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구만하게 약정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 양도 금지 특약은요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로. 그래서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종류를 정하지 않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존속기간 15년이다. 수목이기 때문에 30년입니다. 15년이다 하면 틀리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또 종류물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15년이다 하면 맞아요. 그렇지만 수목은 언제나 30년이다 그럽니다. 수목이라고 나왔으니까 15년이 아니라 30년입니다. 그러면 답이 5번이네요. 틀린 것은 5번이니까. 자, 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지상권. 1번 지료가 등기되지 않는 한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이 지료의 증액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지료가 등기되지 않으면 제3대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제3대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지상권이 이전이 됐다든가 토지가 양도가 됐을 때 무상지상권에 해당되죠.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지료 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는다. 1번 맞았네요. 옳은 것은 답이 1번 나와버렸네요. 2번 건물 위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자, 건물 위의 공작물은요. 이 5년이죠. 5년. 15년이 아니라 5년. 자, 경관 건물일 때는 30년. 기타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다. 그러면 15년이다가 아니죠. 5년이죠.
자, 그다음에 3번.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건물과 법정지상권은 따로따로 분리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도 지상권만을 양도받을 수 있죠. 양수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도 틀렸죠. 4번 지상권자의 치리지급의 연체가 토지 소유자의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양수인에게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이 지상권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앞사람의 연체기간을 합산해서 2년이 됐을 때는 소멸 청구 대상이 아니다. 2년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을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이래야죠. 아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양수인에게 2년간 연체돼야만이 소멸 청구 대상이다 그러죠. 4번 틀렸고 5번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 공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에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을이 건물을 신축했다. 거기다 비추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틀리죠.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이 생기려면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부터 출발해야 해요. 근데 갑의 구분 소유 부분에 을이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을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안 생깁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으니까 그러면 대지가 분할 등으로 이루어져서 건물의 대지 부분에 갑 단독 소유가 된 경우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나왔으니 틀렸죠. 동일한 소유자부터 출발해야만이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여기는 토지와 건물 부분이 틀리잖아요. 소유가 틀리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안 생기죠. 그러면 2번에 맞은 것은 1번밖에 없네요. 자, 3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132페이지 3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발생을 하는 데는 등기 없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처분을 하면은 등기해야죠. 그래서 처분해서 등기를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을 때 법정지상권이 이전되는 거지 등기 없이는 이전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등기해야 한다. 1번 맞았죠.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2번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만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렸죠.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자는 4번 지류에 대한 소유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합의로서 지류가 결정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법원이 결정해 준다 그러죠.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동일한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됐으나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었을 때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근데 성립하지 않는다 나왔으니 동일한 소유자와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여기가 밑줄 치야겠네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됐으면 법정지상권 안 생깁니다. 근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없을 때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거니까 철거하기로 합의가 된 때다라고 나왔죠. 거기다 밑줄 치야죠.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번도 맞았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28위 시험 문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얘기하죠. 이건 판례로서 확정된 거죠.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법정. 자, 우리 이 처분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 또는 수목은 동일 소유하죠. 동일 소유해야 한다. 처분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처분행위,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또는 공유무로 분할 등으로 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것이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요.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더라.
건물의 소유가 다르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어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은 이 법정시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은 불발생하죠. 건물을 철거 특약이 없었어야 한다. 특약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시한권이 생기죠. 건물의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도 법정시한권이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는 거.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까요? 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었어요.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방하다 그럽니다. 아무튼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는데 건물만 경매가 됐다고 볼까요? 을이 건물을 경락을 받았어요. 경매로 인해 강제 경매죠.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어요. 이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이자에게 이 갑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 등기 없이도 발생하죠. 이자에게 법정시한권이 생긴다는 거. 등기 없이 발생하죠. 등기 없이 지상권이 발생하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풀어봤듯이 이 법정시한권이 생겼는데 등기가 없는데 토지가 매매가 됐다는 얘기죠. 토지가 매매돼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의 등기가 넘어갔을 때 지상권 등기 없이 병한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냐? 주장할 수 있죠. 이 법정시한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금방 지문에서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8위 시험 문제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 거죠. 을이 이 건물을 정한테 팔아먹었어. 건물을 매매하면서 지상권을 양도 특약을 맺었어요. 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직 지상권은 등기가 없거든요. 등기가 없으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이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법정시한권이 인정되냐? 아니죠. 법정시한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하지만은 지상권을 처분을 하려면은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상권이 등기가 없으니까 법정시한권은 없죠. 그러면 여전히 전소유자에게 건물의 전소유자 을에게 법정시한권은 여전히 유보되고 있죠. 그러면 지상 건물과 이 법정시한권은 따로따로 분리 양도가 가능하죠. 법정시한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건물은 넘어갔지만은. 그러면 세 번째, 이 전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정시한권에 대한 지상권 등기 청구권, 지상권 등기의 대의 행사가 인정되죠. 직접적인 지상권의 설정 등기 청구는 못 하죠. 왜? 법정시한권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을이 가지고 있는 법정시한권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의 양수인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나 또는 토지의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냐? 건물의 철거 청구나 토지의 인도 청구를 한다면은 신의 성실에 반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죠. 왜? 지금 현재 법정시한권자는 아니지만 장차 법정시한권을 취득할 지위가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냐? 사용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은 인정된다 그러죠. 토지 소유자가 이자한테. 그러면 여섯 번째, 건물을 경락받았어요.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에게는 이 경매는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지상권 취득하죠.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한다. 경매가 됐으면은 요게 28위 시험 문제잖아요. 자, 법정시한권이 생긴 후에 등기 없이 발생했는데 토지가 매매가 됐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도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건물이 매매가 됐을 때 건물의 이전 등기만 넘어갔지 지상권은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법정시한권 없는데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시한권은 여전히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기를 대의 행사가 가능하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을 앞으로 하고 그리고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이자에게 건물을 철거 청구나 인도 청구한다면은 시의 성실에 반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건물의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하죠. 등기 없이도 경매는 넘어가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죠. 자, 그 문제죠. 지상권.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다 이런다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번에 5번 얘기.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만큼은 의무규정이라는 거. 자, 4번에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일정량을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 그럽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죠. 취득. 그다음에 요역지가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따라가는 거죠. 요역지에 불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다. 요역지에 불리하여 지역권만은 양도는 절대 안 되죠. 지역권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도 없어요. 요역지가 넘어가면은 지역권이 따라가는데 요역지에 불리하여 지역권만 양도는 못하죠. 그러면 2번이 틀렸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았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러죠. 토지의 불법 점유자에게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적법한 요역지를 적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20년 동안 행사,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으로 20년 동안 행사가 계속됐고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죠.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이 안 되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이건 좋은 거니까. 자, 불가분성해서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어떤 사유 발생이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생기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죠. 한 사람에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생기면 다른 모든 공유자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생기죠. 좋은 거니까. 근데 나쁜 것일 때는 한 사람의 사유 갖고는 효력이 안 생기죠.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생겨야죠.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했다 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전원이 포기해야만이 소멸하죠. 한 사람에게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생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중단의 효력이 안 생겨요. 전원에게 중단 사유가 생겨야만이 생기는 거죠. 왜? 취득 시효 중단은 나쁜 거니까. 자, 아무튼간 5번 정확히 맞았죠. 그러면 4번에 틀린 것은 2번이죠. 5번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관해서 틀린 것은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이 아니라 오타가 나왔네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293조를 얘기하죠. 293조. 자, 이 1번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그렇죠. 지역권을 포기하려면 전원이 포기해야지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토지의 분할 시 지역권은 언제나 요역지 각 부분에 의해 존속한다. 자, 우리 요역지 각 부분의 지역권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 그렇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토지가 분할이 됐을 때 일부분을 위한 지역권일 때는 이 뭡니까? 그 일부분에만 존속하는 건데, 자, 이 요역지일 때는 요역지는 293조에 나오죠. 293조에 그대로 존속한다. 자, 3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이거 맞았죠. 좋은 거니까. 4번 점유율이란 취득 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 취득 시효 중단은 나쁜 거잖아요. 한 사람의 사유 갖고는 중단의 효력이 안 생기죠.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생겨야 한다는 거.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멸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것도 맞았죠. 소멸시효 중단은 좋은 거잖아요. 한 사람의 사유 갖고 전원에게 효력이 생기죠. 취득시효 중단은 나쁜 거니까 한 사람 사유 갖고는 안 되죠.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이 틀렸죠. 우리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가 일부 양도가 됐을 때는 그 요역지 각 부분에 승역지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일부분을 위한 지역권일 때는 다른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293조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는 말 때문에 틀렸죠.
자, 6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다음은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1번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필은 없으나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해야 한다. 자, 요역지는 거꾸로 써놨네요. 반드시 일필의 토지해야 합니다. 요역지는 승역지는 일부에도 무방하죠. 그러면 1번 틀렸죠. 거꾸로 써놔서. 2번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요역지와 부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역지에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는 안 돼요. 그러면 2번도 틀렸죠. 3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이건 취득하는 거죠. 좋은 거죠. 다른 공유자한테 좋은 거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원에게 취득한다는 거. 그러면 3번도 틀렸죠. 4번 지역권이 침해된 경우 지역권자는 승역지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방해배제 청구권, 예방 청구권만을 가진다. 오케이, 맞았네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그 대신 방해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은 있죠. 그러면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4번이 맞았죠. 5번 시의 취득하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294조를 보면은 지역권의 취득 시효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요. 20년 동안 경과되고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라고 나와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하나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4번만이 맞았죠. 7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그렇죠. 지역권만 양도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역지와 함께 운명을 갖춰오는 부종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 1번 맞았고 2번 요역지에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고 292조에 나와요. 1번, 2번 다. 3번 승역지 소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자, 승역지 소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 포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안 되죠.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지역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죠. 전원이 포기해야만이 소멸되는 거죠. 소멸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3번 맞았죠.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만의 지분만의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틀렸죠. 이것도 틀렸죠. 소멸시킬 수 없죠.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지역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하나의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오케이, 맞았네요.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네요.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8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경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이 건물에 을이 2억 원의 전세금을 주면서 전세권을 건물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갑이 설정자이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이걸 병한테 1억 원을 빌리면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목적이 된 거지 저당권은 이 건물과는 아무 관계없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그러면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기간이 만료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럼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전세권을 경매에 붙이는 거거든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는 을한테만 지는 거죠. 병한테는 어떤 의무가 없죠. 을한테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라는 거. 을에게만 있다. 그러면 병에게는 어떤 법적인 의무가 없는 거죠. 설정자는. 근데 병이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압류해 놓는 경우 있잖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압류했어요.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으로 자, 전세권은 소멸했더라도 다른 변형 가치물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물상대의성이라고 그러죠. 물상대의성으로 이 전세금에 대해서 이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죠.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갑은 먼저 1억 원을 병한테 줘야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을한테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압류를 해놨을 때는 이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금에도 미치는 거죠. 이걸 물상대의성이라고 그러죠. 아무튼간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거. 이것 좀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자, 옳은 것은 그 문제입니다. 8번 문제가 옳은 거. 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 등기 없으면은 전세권의 용익물적 권정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그러죠. 다만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전세권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죠. 그렇지만 용익권적 권능은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 못 하죠.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이 소멸했으니까 실행 못 한다는 거. 실행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2번 틀렸고. 3번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전세 목적물의 반환과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전세금 반환과는 동시행관계다. 317조에 나오죠. 전세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과 말소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전세금 반환은 동시행관계니까 말소 등기 서류를 받을 때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3번이 맞았죠. 3번 맞았습니다. 자, 4번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여기 나오네. 압류했으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네. 4번 압류했으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압류했으면은. 자,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면은 전세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정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전세권과 함께 넘어갔을 때는, 이전 등기가 됐을 때는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승계된 거죠. 근데 전세권은 넘어가지 않고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넘겼을 때는 그 양수인에게는 무담보 채권이다 그럽니다. 그 양수인에게는 우선 변제권 없다라는 거. 그러면 5번도 틀렸고, 맞은 것은 3번밖에 없네요. 3번. 3번은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 서류는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설정자도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번이 맞았죠. 나머지는 틀렸고. 9번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은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자,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가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원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전전세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전세를 했다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존속합니다.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자, 우리 묵지역갱신, 법정갱신이 됐으면은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이 되죠. 건물 전세권에만 묵지역갱신 인정되죠. 묵지역갱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죠.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제3자한테 전세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3번이 맞았네요. 불법 점유는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전세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피리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보니까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전세권자에게 없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고,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권 후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전전세금 반환이 시체될 때 전전세권자도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전세금 반환이 시체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목적물에 건물에 경매 신청권과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다만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해요.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원전세 기간이 끝났어야 해요. 하나. 두 번째, 원전세금 반환이 시체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전전세금 반환도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만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전세권자에게 경매 신청권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해요. 전전세 기간도 끝났는데 원전세 기간도 끝나야 한다는 거 하나. 전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데 원전세금 반환도 지체돼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이 이 전전세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러면 5번 틀렸죠.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면 경매 신청할 수 없죠. 그럼 맞은 것은 3번밖에 없네요. 자, 10번.
타 있는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옳은 것은, 자, 이 지상권을 타 있는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는 얘기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이 건물에 병한테 건물 전세권 설정해 줬죠. 그러면 건물 전세권자는 304조 1항을 보니까 이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이 타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권은 건물 전세권자한테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나오죠. 304조 2항을 보니까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이 지상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그러면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돼서 만약에 소멸된다면은,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된다면은 이 전세권도 소멸하죠. 전세권도 소멸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304조를 물어보는 문제죠. 옳은 것은, 자, 이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자,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 인정된다고 그랬죠. 묵시적갱신, 기간이 만료됐는데 나가주시오, 나가겠소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갱신한 것이 된다. 그러면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틀렸죠.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죠. 우리 313조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 1번 틀렸죠. 2번,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신규 소유자에 연대하여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틀렸죠. 자, 우리 건물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거죠. 신소유자가. 그러면 양도인은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면하는 거죠. 그러면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틀렸죠. 3번, 일부가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일부. 자, 건물의 일부. 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일부 전세권일 때는 나머지 부분, 일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경매 신청권 없다는 거. 그 부분만, 일부분만 경매 신청권이 있고 이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 신청권 없죠. 그렇지만 다른 채권자가 이 건물 전체를 경매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경락대금에서 이 우선 변제권은 있다라는 거. 예? 우선 변제권. 일부분의 전세권이라도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그러죠. 경매 신청권은 없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경락대금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그럽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일부분의 전세권이 설정된 거고,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의 경매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일부분만 경매 붙여야죠. 물론 그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안 된다면은 전세권에 의한 경매는 안 되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 4번, 건물 소유자가 지류를 체납하여 이 지상권을 소멸했어요. 지류가 연체돼서 지상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전세권도 소멸한다고 그랬죠. 지류가 연체돼서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전세권도 소멸해요. 그러면 소멸했다면은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전세권도 소멸하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5번, 건물의 1순위 저당권. 자, 1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1순위의 저당권, 그 다음에 2순위의 전세권, 그 다음에 3순위의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샌드위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자와 경매를 붙였더라도 다 소멸하죠.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소멸하죠. 근데 이자가 경매를 붙였어요. 그래도 기준으로 걸리는, 말소 기준으로 걸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말소되는 기준, 말소 기준의 권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전세권도 남아있을 수 없죠. 다 소멸하죠. 이자가 경매를 붙였더라도 다 소멸한다는 걸 아냐 모르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물론 배당 순서는 등기의 순서대로 받아가요. 이자가 경매를 붙여서 이자가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자가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전세금, 그 다음에 경매, 저당권자. 아무튼간 이 샌드위치가 된 용의권은 저당권 사이에 있을 때는 누가 경매가 되더라도 다 소멸한다는 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5번. 건물의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됐을 때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된 그 순위에 의한다. 오케이. 정확히 맞았네요.
모두 다 소멸하고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 다 소멸한다는 거. 그러면은 5번이 정확히 맞았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1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틀렸네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자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요. 전세금은 성립 요건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준 것만이 전세금은 되는 건 아니다 그럽니다. 기존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준 것만이 전세금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가름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이 틀렸죠. 2번 전세권은 용익권적 성격과 담보권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 오케이. 주된 기능은 용익권적 성격이죠. 그렇지만 담보권적 성격도 겸유하고 있는 이유가 전세금 반환이 시제될 때 경매 신청권이 있고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이 있고 파산법상의 별채권이 인정되고 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몰상대기성이 다 인정되죠. 이런 거에 의해서 전세권은 담보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용익권적 권능은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지만 담보권적 권능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그 등기는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거.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죠. 자, 아무튼간 2번은 맞았고 3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여기 일부 전세권일 때는 그 부분만 경매 붙여야지 이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못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부분의 전세권에 내는 전부의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았네요. 전부의 경매 청구할 수 없다.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라면 전세권은 유효하다. 오케이. 전세권은 성립 요건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세 목적물이 인도가 안 됐더라도 전세금 지급이 됐고 또 설정 계약과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성립된 거다 그러죠. 나중에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 맞았죠. 자, 5번.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자에게 채권자, 설정자, 제3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제3자 명의로 이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은 채권자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유효하다. 3자 간의 합의가 되면 제3자 명의로 하는 등기도 유효하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나오니까 이 5번도 5번 맞은 거죠. 그러면 11번에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전세금은 전세권은 성립 요건이에요. 근데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못 나와도 3문제 나오죠. 아니면 4문제. 우리가 28위 시험 문제에서는 지상권의 2문제, 지역권 1문제, 전세권 1문제에서 4문제가 나왔죠. 아무튼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쉬운 부분입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자, 우리 지상권은 우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합니다. 그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단 기간이 정해지는데 30년, 15년, 5년이다. 그러면 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목적물도 종류도 없을 때는 15년인데 수목은 언제나 30년이다. 이런 거 얘기했고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습니다.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 지상 건물과 지상권의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지상 건물이 멸실됐어요. 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지상권과 지상 건물은 따로따로 분리 양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상 건물과 지상권이 함께 이전이 됐을 때는 건물의 이전 등기만 갖고는 지상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이전이 됐을 때는 지상권의 이전 등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 지류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무상, 유상 다 가능하죠. 그러면 지류가 없더라도 지상권은 성립이 되는데 무상 지상권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상으로 됐을 때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되면은 지상권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권이 없죠.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돼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권은 없다라는 거. 자,
우리 토지 지상권에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건물이 현존합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설정자가 거절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 건물 사가시오라는 지상물 매수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지류가 연체돼서 채무불이행 사유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그것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 지상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 상속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이걸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죠. 그다음에 이 지상권에 대한 문제가 꼬박꼬박 잘 나오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처분행위로 각각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기는데 등기 없이 발생한다는 거.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 정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지역권에서 중요한 것은 부종성과 불가분성이에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 못합니다.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한다.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도 넘어가죠. 또 불가분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공유자 한 사람은 어떤 사유가 다른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자, 좋은 것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취득한다. 한 사람이 포기했더라도 전원에게 소멸하지 않아요. 전원이 포기해야 소멸한다는 거. 이런 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 전세권에서는요. 전세 목적으로 사용 수익권은 전세권자에게 있는데 수선 의무도 전세권자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선 비용이라고 볼 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죠. 그렇지만 이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다는 거. 전세권은 우리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 이 전세권에 등기가 돼야 용익물권이 전세권이지, 등기 없는 채권적 전세권은 임차권과 동일합니다. 물권이라고 볼 수 없죠. 임차권이라고 봐야죠. 채권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전세금이 성립 요소지만 이 과거에 줬던 기존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이 있는데 건물 전세권에서만 존속기간 1년이라는 기간이 보장이 되고, 최단기간 목적갱신이 건물 전세권에서만 있다라는 거. 토지 전세권은 없다.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은 이 용익물권은 세뇌 문제 나오더라도 다 여러분들 것이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간 여러분들이 쉬운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